단편 실화소설 그린벨트 해제로 100억이 생긴 70대 노인. 새벽 공기가 아직 서늘했다. 박노인은 낡은 장화를 신고 밭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젖은 흙냄새와 이슬에 젖은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멀리 산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이 논과 밭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손에는 낫, 주머니에는 오래된 도시락과 작은 흙덩이 하나. 이놈의 풀은 또 올라왔네 그래도 착하긴 해. 그는 손끝으로 흙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혼잣말을 했다. 새벽에는 농사, 낮에는 미군기지 아파트 단지의 청소와 화단 가꾸기. 그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 자식 5을 키우고 가르쳐 사회에 내보냈다. 논밭과 빗자루가 그의 삶이자 자존심이었다. 논두길을 걸으며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봄이면 모를 심고 여름이면 풀을 메고 가을이면 추수하고 겨울이면 밭둑을 점검했다. 그의 땀과 손길이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탱했다.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돈과 권리는 크게 관심 없었다. 햇살이 창을 가득 채우면 박노인은 자전거를 끌고 미군기지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입주민들이 출근길에 오가고 아이들은 장난스레 뛰어놀았다. 굿모닝, 박 아저씨. 아이들이 손을 흔들면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다. 낮에는 화단을 가꾸고 빗자루로 길을 쓸었다. 아파트 벽돌 사이, 화단 틈 사이로 난 풀을 뽑으며 그는 삶의 작은 질서를 확인했다. 이 단지는 그의 또 다른 논밭이었다. 정오쯤 되면 햇살이 아파트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박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덜컹거리게 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과연 옳았던 걸까? 그런 의문도 잠시 그는 다시 청소와 농사로 하루를 이어갔다. 봄비가 간간히 흩뿌리는 어느 날 등기우편이 왔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서류였고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이었다. 밤 박노인은 낡은 전등 아래서 봉투를 열었다. 서류 속 개발 계획서와 토지 보상금 산정표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총 보상금 127억 2천만 원. 손끝이 떨렸다. 그가 평생 일군 논, 밭, 임야가 개발되어 100억이 넘는 돈으로 바뀌어 있었다. 창밖을 보니 그동안 지켜온 밭 위로 중장비가 들어와 흙을 뒤집고 있었다. 논두렁과 작은 나무들이 사라지고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준비가 한창이었다. 바람에 먼지가 날리고 포클레인과 트럭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내 손에 흙이 이렇게 비싸지다니. 밤이 되자 그는 통장과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공사장 가설등 불빛이 논밭 위로 스며들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수십 년 일군 삶이 눈앞의 숫자로 환산된 순간 마음 한켠에 공허가 밀려왔다. 평소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큰아들, 둘째, 셋째, 딸 둘 그리고 두 사위.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밥은 잘 드세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다. 그들은 보상금 액수를 확인한 순간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로 변했다. 큰아들은 도시적이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다. 둘째는 감정이 앞서는 성격, 셋째는 현실적이지만 소극적이었다. 딸 둘은 남매와 사위들의 싸움을 중재하려 했으나 자신의 욕망도 섞여 있었다. 사위들은 돈과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화려한 음식이 놓였다. 큰아들이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번 돈은 제가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맞받았다. 형, 당신이 맡으면 안 돼. 우리도 상의해야지. 셋째, 딸, 사위까지 끼어들며 말이 뒤엉켰다. 우리가 책임질게요. 형님, 세금 때문에 안 그러면 손해예요. 해외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탁자위는 계약서, 계산서, 통장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고성과 협박이 섞였다. 박노인은 손바닥으로 흙을 만지작거리며 앉았다. 내가 평생 일군 흙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차가 조금 흘러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은 점점 무거워졌다. 관리소 동료 정씨가 조언했다. 박 아저씨, 먼저 나눠주지 마세요. 돈을 주는 순간 가족은 남이 됩니다. 이웃 노부부는 달랐다. 죽으면 다 싸워요. 미리 정리하세요. 박노인은 혼란에 빠졌다. 유언장, 지금 나눠주기? 죽을 때까지 들고 있자니 미움받을까 두렵고 나눠주자니 싸움이 일어날 게 뻔했다. 밤마다 그는 통장과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갈팡질팡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멀리서 들리는 공사장 소음과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더욱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눌렀다. 가족이 또 모인 날 다툼은 최고조였다. 아버지 결정하세요. 형, 욕심 부리지 마. 우리는 피해만 봐요. 투자 안 하면 손해입니다. 목소리가 겹치고 고성이 뒤섞였다. 탁자위 통장, 계약서, 찻잔과 접시가 뒤엉켰다. 모두가 서로를 공격하며 싸움은 격렬해졌다. 박노인은 손바닥으로 흙을 움켜쥐었다. 이 흙만큼은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돈을 나눠줘야 하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나.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개발 중인 땅 위로 새 아파트 단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100억의 돈과 수십 년 노동의 결과가 한눈에 들어왔다. 해가 질 무렵 박노인은 흙덩이를 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다. 자식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탁자위 통장과 계약서, 도장은 모두 그의 손에 남아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아무도 주지 않았다. 자식들은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흙덩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봄날의 흙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돈은 눈앞에 있지만 주인공의 선택은 아직 없다. 과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